마땅! 안녕하세요. 마땅의 송원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아입니다. 역대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시행해 왔는지 네.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해요. 박정희 정부라고 아세요? 박정희. 네, 알죠. 기억나는 건 책에서 배운 기억이 있어요. 경부고속도로를 박정희 네. 대통령 때 뚫었다. 그리고 그때 이제 강남이 개발이 됐다. 네. 강남이 왜 개발됐는지 아세요? 다 농지였죠. 예, 그렇죠. 네. 그렇죠. 그때는 여기 사진이 가끔 나올 거예요. 네. 예, 여기 아파트가 있는데 그 옆에서 밭을 갈고 있어요. 서울에서 강남이 발전하고 경부고속도로 쪽에 이제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그쪽에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된 거죠. 아, 이런 게 아파트구나라는 거. 그러면서 아파트의 편리함을 그때 알아간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전두환 정권이 들어왔죠. 뭐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뉴스도 많이 나왔고, 뭐 광주 사태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많았지만 그래도 이분도 뭐 부동산에 대해서는 많은 힘을 썼고요. 하지만 그렇게 부동산에 대한 전문가들은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때 또 이게 발맞춰서 삼저 호황이라는 게 나왔어요. 네. 삼저 호황이 뭐였죠? 저달러, 저유가, 저금리. 그래요. 근데 여기서 저금리라는 게 혹시 몇 프로인지 아세요? 전두환 정부 때는 사실 대출을 해주긴 했는데요. 금리가 말도 안 되게 비쌌어요. 지금으로 보면. 그렇지만 그것도 그때 당시에는 저금리였어요. 보통 5%? 4% 이랬어요. 지금으로는 아주 어마무시한 네. 고금리죠. 왜냐하면 바꿔서 생각해보면 지금의 경제 규모와 그때의 경제 규모는 차원이 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금리의 차도 지금의 경제 규모와 그때의 경제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금리가 여기 뭐 4% 5% 된다고 해도 이때는 그런 개모임 같은 게 많았어요. 개모임. 그쵸, 어머님들. 개모임. 어머니들 모임. 네. 그게 보통 뭐 1부, 2부 이러는데 1부는 10%를 말합니다. 2부는 20%. 지금도 사금융이라고 하죠.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빌릴 때 보통 2부 이자로 빌려줘요. 그러니까 2부 이자로 빌리면 20% 돈을 주고 빌릴 바에야 은행에서 5%, 6% 빌려주면 땡큐죠. 그렇죠. 근데 그것도 빌려주질 않았어요, 은행에서. 그래서 너무 빌리는 게 너무 힘들었죠. 그러다 보니 돈은 많아지죠. 네. 그 돈은 어디로 가겠어요? 부동산. 그쵸. 이제 아파트가 살기 좋은 곳이라는 걸 안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아파트를 막 사기 시작해요. 그런데 아파트를 사서 들어가는데, 그러면 기존에 있는 집은? 그때 이제 또 전세를 많이 줘요. 그런데 내가 이 좀 비싼 집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돈이 모자라. 전세 가격을 올리죠. 그렇죠. 이 돈을 받아서 투자를. 아파트를 사는 거죠. 그래서 그 아파트 자기가 들어가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전세 가격이 쭉쭉쭉 올라가게 생겼죠. 그와 함께 이제 네. 넘어간 게 노태우 정권이에요. 그러면서 뭐가 생겼냐? 이제 집값이 많이 오르기 시작하고 그와 더불어서 전세를 사시는 분들이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제 아니 그냥 한 1,000만 원, 2,000만 원 하던 전세 가격을 그냥 4,000만 원, 5,000만 원을 올리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많이 하셨었고 그게 사회적 문제로 됐었죠. 네. 이제 노태우 정부에서는 특단의 정책을 세웠죠. 네. 그게 뭘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 그렇죠.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서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해야 됐어요. 네. 그걸 갖다가 2년. 2년으로 늘렸죠. 1년에서 2년 넘어가니까 네. 못 올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세 금액을 한 번에 올린 거예요. 아, 이거 안 되겠다. 어떻게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겠다라고 해서 나온 게 1기 신도시가 나온 거죠. 아. 그때. 그러면서 이제 너무 이거 괜찮고 살기가 괜찮다. 왜? 계획된 도시이기 때문에 네. 일단 건물부터 막 짓고 그 다음에 기반 시설을 넣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기반 시설도 발전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교통을 보게 되고 그렇게 이렇게 발전을 해간 거예요. 그 다음에 들어온 게 무슨 정부가 들어왔을까요? 김영삼 정부. 김영삼 정부에 대해서 뭐 아시는 게 혹시? 금융실명제를 했어요. 아. 왜? 부동산에 네. 대해서는 네, 이제 네. 신경 쓸 게 없거든. 그럼 뭘 잡아야겠냐? 금융을 잡아야겠다. 네. 왜? 그때 당시만 해도 비자금들이 되게 많았어요. 네. 근데 이게 누구 이름으로 된 줄 알고 차명 이름 막 차명이죠. 써가지고 돈이 왔다 갔다 막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금융실명제를 했고 또 부동산 실명제도 그때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만 해도 남의 명의로 해가지고 네. 실제 자기가 다 이제 관리하고 다 해요. 그렇지만 명의는 다른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잡아낼 수가 없었던 거죠. 김영삼 정부에서는 이렇게 신경 쓸 게 없는 거예요, 부동산에는. 그러니까 부동산 말고
다른 쪽에 신경을 많이 썼죠. 네. 그 이제 농림지 있잖아요, 농림지. 네. 예, 그러니까 농사만 짓게 돼 있는 네. 거. 얘네를 갖다가 준 농림지로 바꿔요. 준 농림지로 바꾸면 개발을 할 수 있어요. 네, 그쵸.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용인이나 수지 쪽에 보시면 산 밑에 막 네. 아파트들 쭉쭉 있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또 공급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정될 수밖에 없어. 왜? 공급이 많았거든. 그리고 사람들이 그때 당시만 해도 이렇게 많으니까 굳이 이걸 사가지고 뭘 하겠냐. 그쵸. 라는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다 좋았는데 가면서 이제 수출이 갑자기 좀 이제 꼬꾸라지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우리나라가 너무 돈을 많이 쓴 거죠. 이와 함께 왔던 게 IMF가 왔죠. 그러면서 들어왔던 게 김대중. 그렇죠. 김대중. 이제 IMF가 터져가지고 이거를 벗어나야 돼요. IMF를. 그럼 IMF 벗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규제를 완화. 규제를 왜 완화해요? 경제를 살려야 되니까. 네. 건축 쪽에 돈을 쏟아붓기 시작했고 그게 맞닿아서 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완화라는 완화, 규제란 규제는 다 풀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떴다방이 막 나와가지고 뭐 이걸 사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팔고 막 이런 경우도 종종 있기 시작했죠. 네. 그 이제 규제를 다 풀어줬더니 그게 어느 순간인가 이제 응축된 에너지에서 빵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와 함께 들어온 게 노무현 정부에 들어왔죠. 일단 노무현 정부 들어와서는 그 김대중 정부에서 그 응축됐던 에너지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투자로 갔죠. 왜? 그만큼 유동성이 많아졌어요. 돈에 대한 유동성이 많아지다 보니까 돈이 갈 데가 없는 거야. 갈 데는 부동산뿐이 없죠. 근데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아파트에 대한 이제 수요가 많아지고, 그 다음에 저기 일기 신도시에서 우리가 지방으로 나갔었잖아요. 네. 이분들이 오래 살다 보니까 그래도 서울이 좋은 거야. 그렇죠. 네. 서울로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집값이 더 올라가죠. 예. 56. 그러니까 야 이걸 이제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최초로 나온 게 LTV하고 DTI 이 규제를 한 거죠. 네. 쭉 규제를 했어. 그거 말고도 또 종합부동산세가 그때 만들어졌어요. 뭐 종부세도 그렇고 그 다음에 양도세 중과세 하는 것도 그렇고 네. 전매도 네. 금지하고 왜 그냥 자꾸 그렇게 많이 하는 거야 사람들이. 돈이 되거든요 그때 당시에. 왜? 서울로 하면서 이제 서울 그 가격이 쭉쭉쭉 올라가는 거야. 네. 그래가지고 야 이러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억제를 시켰죠. 또 이제 다운시킨다고 해가지고 이번에 이기 신도시를 만들었어요. 네. 근데 여기서 실패했던 게 뭐예요? 이기 신도시에서 가격이 그렇게 싸지가 않았어요. 네. 그러다 보니 아니 판교가 이 가격이야. 그럼 서울에 있지. 강남이? 세상에 강남이 판교하고 가격이 비슷해? 그러면 강남 걸 사지. 왜 맞아요. 판교 걸 사? 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더 서울로 집중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청난 정책들이 나왔지만 이게 다 이제 부동산을 다 규제하는 라인을 만들죠. 이제 정점에 이른 거예요. 네. 정점에 이뤄서 그 정점에서 이명박 정부로 넘어가게 돼요. 네. 이명박 정권에서 있던 규제들보다 더 화끈하게 과거를 알아야 새 거를 알 수 있는데 빚을 내서 집을 사면 지금이 때입니다. 의외로 MZ세대들이 집을 사고 있어요. 오늘 제가 이렇게 등기부등본을 막 확인하고 있는데 이상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등기 사항이 변하면 그거를 알려주는 알림 서비스가 있다면서요? 무료로 열람이 가능하시고요. 무료요? 네. 이게 진짜야? 네, 그걸 가장 저는 확인했어요, 먼저. 그리고- 무료라고 그러면 근데 이게 네. 그러면 이게 등기부 등본상에 무슨 변동이 있으면 네. 내 핸드폰으로 알려준다는 네, 거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문자로 알림이 오시는 거예요. 와 대박이다. 네.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이게 변경되던가 네. 아니면 이렇게 압류나 근저당이 잡혔을 때 그걸 바로 알려준다는 거죠. 그쵸. 그럼 그때 그거에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대처가 가능할 것 같으네요. 네. 그러면 이런 서비스가 나와서 고객들한테 알려드리고 사용할 수만 있다 그러면 조금 더 그런 이제 위험에서부터 그쵸. 좀 더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좀 기를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